자, 음성을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0101 디지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간단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변환을 거쳐서 이렇게 이진 데이터로 해서 바뀌고요. 실제로 이 이진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송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무선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전송이 안 되기, 시그널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그널 방식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표본 추출기에서 샘플링을 몇 번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샘플링을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때 이렇게 진폭의 높이 있죠. 이 진폭의 높이들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 결과값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소수점 말고 이런 변화로 해주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3비트 체제로 바꾸면 이렇게 변환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이진 비트 체제로 변환이 돼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음성을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디지털 PCM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로 이렇게 바꿔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멀리 보낼 때는 또 그 전송 매체가 있는데, 이 전송 매체를 이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이 전송 매체는 구리선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무선 통신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무선 통신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전송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전송 매체가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낼 때가 있고 디지털 시그널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변환을 해서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을 변조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발진기라고 있는데, 이 발진기라는 게 이 신호를, 전자기 신호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생성해 주는 전자기 신호에 사람의 음성,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시그널 전자파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즉 뭐냐면 이런 시그널을 그대로 되는데, 이런 주파수가 이걸 주파수가 낮다고 하거든요. 주파수가 낮은 거는 멀리 못 가요. 즉 여러분들 사람의 목소리로 뭐 한 10m, 20m 떨어진 곳에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크게 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10m, 20m를 못 벗어납니다. 그죠? 신호가 소멸이 돼요. 파동이, 공기 중에 파동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를 이용해서 멀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멀리 가죠. 마이크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마이크 자체에 이런 신호 체계가 있어서 이 신호 체계에 이 신호를 이렇게 위에다 씌워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파동을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게 되니까 멀리 있는 곳까지 우리가 전송이 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변조해 주는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원래 음성이 아날로그 시그널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멀리 보낼 때 이런 파형에 맞게끔 요 시그널, 원래 기저 시그널을 이렇게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죠? 멀리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성해서 보내주는 방식을 라디오에서 쓰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AM 라디오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트에서 AM 이 방법을 쓰는데,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멀리 전송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DJ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이크를 타고 우리가 전송이 돼서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 보낼 때 이런 AM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오 전파를 타게 되고, FM 방송은 이렇게 됩니다. FM 방송은 프리퀀시를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그래서 프리퀀시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이 진폭의 높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리시버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방송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발송을 해주면 우리가 듣는 여러분들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가 그 전파를, 이런 전파를 받아서 다시 이런 전파를 이렇게 원래 음성으로 변정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들을 때는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주고받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 대역이 낮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다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 신호로, 즉 전기 신호, 전자기 파라는 형태로 바꿔서 멀리까지 전송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을 더 강화시켜서 증폭시켜서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아날로그 변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이크라든가 이런 변조기가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그 AM 방식, FM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멀리 무선으로 이렇게 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받아서 라디오가, 이게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라디오가 얘를 받아서 이 중간에 있는 이거를 다 제거해주고 원래 음성대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과정인 요 중간 과정이 변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조기, 요게 통신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AM 또는 FM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보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통신은 원래 데이터들을 멀리 보내는 게 통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증폭을 해서 멀리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호가 멀리 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조 작업들을 거쳐서 보내준다. 이런 게 바로 데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변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는 그냥 이거를 그냥 보내주면 돼요. 0101로 해서 이런 시그널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 디지털 신호도 멀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데이터들을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주느냐? 이 신호 체계를 이렇게 보내주면 멀리 못 가게 되고 중간에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AM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면 0이고요. 이렇게 2번 울리면 1이 됩니다. 얘도 2번 반복 회전하면 얘를 1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방법을 AM 방식. 그러니까 디지털도 AM 방식이 있고요. 뭐 FM 방식이 있고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조정해주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변조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 스마트폰은 사람의 음성을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사람의 음성을 원래 아날로그로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서 그 다음에 무선으로 멀리 보내야 되는데 무선으로 보낼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송 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워낙 어렵죠, 내용들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송 매체가 있는데 이 데이터 시그널을 이제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멀리 전송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이 없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선 매체는 이 시간에 따라서 전기 신호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 펄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 이런 시그널을 그대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무선 매체나 광섬유, 빛을 이용해서 쓰는 광섬유는 전압혈수 형태로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파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변환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디지털로 원래 시그널을 이렇게 바꿔 보내주는 거는 멀리 전송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신호체계 자체가 이 매체가 이거를 전송해주지 못하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유선 매체, 이거를 구리선으로 우리가 구리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리선은 아날로그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 이런 거 쓸 때도 구리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도 이런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멀리 보낼 때는 양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보낼 때는 이런 우리가 구리선을 이용하지가 않고 멀리 보낼 때는 광섬유, 빛을 이용한 광섬유를 이용하거나 라디오 전파를 이용해서 대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쓰는 이유가 왜 디지털 신호를 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신호들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구리선을 이용해서 쓰지만 나라를 나라로 보낼 때 아니면 멀리 보낼 때 대량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내고 싶을 때는 우리 광섬유랑 이런 무선 매체를 이용해서 보내주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선 매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디지털 신호, 이런 시그널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전송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 매체가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전송 매체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그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조해서 또 보내거나 이런 기법을 쓰게 됩니다. 자, 구리선입니다. 자, 이 구리선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 전화선입니다. 여러분들 전화선 있죠? 근데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있어요. 전화선하고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거는 컴퓨터선입니다. 요게 틀려요. 전화선하고 컴퓨터선하고 구리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화선이고요. 요거는 UTP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UTP 케이블. 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제 학교에서 보면 컴퓨터 뒤에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컴퓨터 뒤에 꽂는 거는 UTP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집에 전화기에 꽂는 거는 전화선입니다. 여기 보면 포트랑 이렇게 쓰는 게 틀려요. 요거는 4가닥이고요. 얘는 8가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데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통신만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디지털 통신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데에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작죠. 그래서 소량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케이블 TV예요. 케이블 TV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죠.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케이블 TV 보시면 케이블 TV 뒤에 이렇게 선이 꽂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음성 채널, TV 채널이 수십 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즉 뭐냐면 전송 정보의 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용량을 여기다가 실어서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멀리 보낼 때는 요걸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는 집 안에서 쓸 때, 집 안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집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결할 때는 전화선 이런 걸 쓰게 되고요. 구리선, UTP 케이블을 쓰게 되고 집에서 나가서 통신회사랑 연결해서 쓸 때는 통신회사들은 우리 집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거기까지는 다 신호를 보내줘요.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이 동축 케이블로 다 연결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 동축 케이블에 여러 가지 음성 시그널, TV 시그널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용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요즘은 그래서 인터넷도 이 안에 같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그 지역 케이블 TV에 인터넷도 같이 얹혀서 많이 요즘 하게 되죠. 그래서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럴 때 여기 동축 케이블로 디지털 인터넷 신호까지 같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동축 케이블을 대체해서 쓰는 게 광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광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는 이런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빛을 보내요. 여기까지는 구리선이기 때문에 전압, 전기 펄스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동시에 다 보낼 수가 있다면, 여기부터는 이제는 아날로그 시그널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다 아날로그 시그널로 다 바꿔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디지털 케이블이 있죠. 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지역 매체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광케이블로 오고요. 그 다음에 광케이블 아파트 단지에서 받아서 집집마다 동축 케이블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UTP 케이블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안에서 컴퓨터들 선을 연결할 때는 UTP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각 세대별로 쪼개서 보낼 때는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로 우리 케이블 매체가 신호를 보내줄 때는 이런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신호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매체도 있어요. 이제 무선 매체가 있는데, 이 무선 매체는 라디오파라든가 이런 걸로 쓰게 되는데, 용량이 일반 동축 케이블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씁니다. 우리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쓰죠. FM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그 다음에 무선전화, 휴대전화 같은 걸 쓸 때는 이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보는 그 SK라든가 KT라든가 LG 이런 데들이 요 주파수 대역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화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또는 라디오, 우리가 듣게 되죠. 수신해서 듣는데 라디오도 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씁니다. 자, 그럴 때 AM 방식을 요즘 AM 방식 거의 없죠. 요즘 AM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FM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쓸 때 씁니다. 이 지상 마이크로파라는 게 있어요. 지상 마이크로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쓰게 되고요. 뭐 접시형 안테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위성이 있습니다. 그죠?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쓸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쓰겠죠. 우리 정지궤도에서 위성을 올려놓고 그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통신 대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헤르츠 대역인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뭐냐면, 요게 높을수록, 요게 10의 2승이면 10, 100입니다. 그죠? 10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10의 용이 3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3승이라는 건 10이 3개. 이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전송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의 양을 동시에 보내는 정보량이 많겠죠. 자, 구리선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10의 8승 정도 보내고, 동축 케이블은 10의 9승, AM 라디오 이런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옵티컬 피버라 그래서 이 광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섬유를 우리가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전송을 할 때는 이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그널을 주고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백본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광섬유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바다,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광섬유 케이블을 해서 광섬유 케이블로 쭉 깔아 가지고 나라하고 나라별로 보낼 때, 또는 지역별로 먼 지역까지 보낼 때는 이런 요즘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날로그 이 전송 매체에 따라서 신호를 전송하는 게 틀린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 광섬유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가 전송이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0101로 디지털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컴퓨터하고 컴퓨터로 전송할 때는 이 신호를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무선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 신호를 못 보냅니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화기에서 이런 신호를 이렇게 전자기파 형태로, 즉 마이크로파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멀리 전송을 해주게 돼요. 이 신호를 이걸 변조한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변조해서 보내주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는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